네, 여러분 16기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25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회원님들도 결국 다 접근 가능하시겠지만 CS25 시크릿 크립토 와치독이라고 해서 첫 편을 좀 올려드렸습니다. BBW에서 지금 상당히 그 독일 베이스의 스타트업인데요. 상당히 디핀 스타트업으로 가지고 약간 좀 약간 우리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준 제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뛰어난 프로젝트로 좀 평가가 돼가지고 제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도 그렇고 이 미국 유럽 등지에 일단 활동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정부들하고 직접 일을 어, 하고 좀 밀어주는 투자처에서 밀어주는 좀 프로젝트여가지고 조금 이게 그 토큰 디스트리뷰션 전입니다. TG 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와치하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프로젝트 꽤 괜찮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그 우선은 지금 솔라나 에코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지만은 뭐 현재 ICP 쪽도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아무튼 미스터 벨 눈에 굉장히 띄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오늘 이제 딱 우연치 않게 또 BBW에서 라이브 스트림을 그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라이브 스트림 한 부분을 같이 보면서 해설해 드리는 와치도 올려드렸으니까 프리미엄 회원님들하고 CS25 회원님들은 바로 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바로 끝나고 또 스테이블 코인 행사로 갑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와중에 이제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익스체인지 인플로나 한번 봐보자 해서 봐봤는데 우선은 인플로우는요 이제 마켓 캡이 아닙니다. 마켓 캡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이즈의 누적량이 아니라 인플로우, 그러니까 즉 익스체인지로 유입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가속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속도. 그러니까 우선 양으로 이제 찍힌 거긴 한데 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가속도. 그러니까 인플로우기 때문에 가속도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거래소로 들어오느냐. 뭐가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잠재적인 수요죠. 잠재적인 매수 프레셔이기 때문에 이 크립토 잠재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넣어서 뭐 하겠습니까? 코인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속도나 힘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어쨌든 현재 상황은 결론적으로 이 작년 말과 올해 초보다 약한 상황이에요. 약한 상황인데 그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피크를 좀 이렇게 약간 상승 피크를 찍을 때 이후로 상승 피크를 찍었죠. 이런 그 항상 피크를 찍은 다음 무조건 상승이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세 하락이 접어들면은 그것도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의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요 전부적으로 상승장하고 약간 맞물려 있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상승장을 볼 수 없잖아요. 바로 하락이 시작됐잖아요. 그 뒤에 또 시작이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스테이블 코인 익스체인지로 인플로우 된 다음에 대기 시간 같은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얘가 이제 일단은 높아지면 무조건 좋은 거고 높아진 후에 어떤 행동을 액션을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언제 이 정도를 횡보하다가 들어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그런 좀 이렇게 간접적인 지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너무 가격 예측이 무조건 100% 지금 싱크되는 막 그런 엄청난 차트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현재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한데 결코 지금 확실한 것은 결코 낮은 상태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고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플로우가요. 인플로우는 상당히 액티브한 값이기 때문에 조금 실시간 좀 민감하게 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켓캡보다는. 왜 마켓캡은 이렇게 올라가도 이게 이렇게 마켓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는 건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인플로우는 좀 더 센시티브합니다. 왜냐면 진짜 들어온 물량을 체크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볼 수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크립토레이더 말씀드렸다시피 쿨링장입니다. 약간 식었어. 장세가 투심도 그렇고 전체가 식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좀 눌려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매도 프레셔가 지금 현저히 줄어든 상태고 아무튼 시장이 전체가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일단은 횡보장으로 지금 현재 이게 수그러들면서 횡보장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이 항상 스테이블코인이 들어온 뒤에 어떤 이펙트가 항상 났거든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의 눌림세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전체적인 이 매치선이니까 이거 30일 이게 한 360, 35, 365일 1년선으로 이렇게 평균을 때려보면 그렇게 낮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익스체인지 인플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하고 지금 연동하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되게 하락하는 지금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의 인플로우는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와중에 BTC 인플로우는 완전히 지금 마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월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아주 급격한 하락을 급격하지 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말 현저하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이 익스체인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도의 확률이 매우 지금 현저하게 낮아 있는 상태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크게 빠지지 않고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피크는 아니지만 얘를 제외한다면 어느 정도 하이 시즌이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삼성하는 BBW 이것도 파티를 두고 한 건데 이런 정신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뭐 큰 대단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정신없는 와중에 이제 카다노 이거 해커톤이었을 겁니다. 카다노 해커톤에 정신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 누구죠? 이거 모르겠네. 아무튼 그 와중에 이제 그 파운더는 이게 농담이죠. 이 토마스 아시가 농담을 하는 건데 호스킨슨이 어떤 카다노의 좋은 유저 케이 한마디로 사용 사례를 찾았다. 그것은 바로 BTC를 사는 거야. BTC를 사기 위해서 에이다를 덤핑 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그런 카다노 막 해코톤 같은 행사는 꿋꿋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메타플래닛이라고 또 일본발 그러니까 지금 코인베이스를 제쳤다는 거야. 와. BTC 보유량에서 코인베이스를 제쳤다 메타플래닛. 야. 일본은 사실 돈 많습니다. 숨겨놓은 돈이 워낙 많아서 일본이 맘먹고 다 일본이 예전같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그 이미지가 너무 강했지. 사실은 꽁쳐진 돈이 많은 또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비트코인 이제 일본도 이 비트코인 보유에 합세했다 이 소식입니다. 벌써 빨리 사우스 코리아도 뉴스가 나와주길 바랍니다. 근데 뭐 국가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개인하고 그러니까 메타플래닛이 뭐 비트코인 보유한 거랑 일본 일반 시민들은 무슨 상관이겠냐면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들 비트코인 보유 전쟁에 좀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라 할 것 없이 나라나 뭐 회사 할 것 없이 마이크로스트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어마운트 헬드 이것도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고 가격이 비싸질수록 이건 참 희한한 패턴을 보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때 이게 바로 전 시즌입니다. 바로 전 시즌 여러분 이게 지금 커런트 시즌인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쌌잖아 이때. 그럼에도 이거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훨씬 비싸잖아. 전고점 뚫었잖아. 기울기 보이세요?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보이십니까? 한 몇 배입니까? 기울기 한 6배 되죠. 6배 기울기로 지금 더 훨씬 하이 프라이스의 이 홀딩량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낮은 가격이 아니라 만약에 왜입니까? 시나리오가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를 많이 보내고 여기서 기울기 적게 가져간다면 이거는 이거 혹시 여기서 홀딩한 거 다 셀 물량 아니야? 셀 프레셔. 미래의 셀 프레셔 아니야? 미래의 매도 물량 아니야? 이렇게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같은 경우는 더 낮을 때 기울기가 낮고 더 높을 때 기울기가 가파르게 좀 사모았습니다. 높을 때. 그러니까 높을 때 이게 좀 둔감해져야 되는데 더 센시티브가 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것은요. 단기적으로 무슨 이런 비트코인 이런 큰 기업형 홀더들이 막 갑자기 비트코인 내놓는다든지 막 그런 리스크가 적어졌다는 걸 전 느끼거든요. 그렇게 느끼거든요. 좀 굉장히 이 스트레처디에 대한 이제 비트코인 그 보유량이긴 하지만 걔네 회사의 보유량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상징적으로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이거 OCR인 것 같은데 OCR. 사파리가 애플이 너무 기능이 좋아서 OCR이 입혀져가지고 이미지인데 약간 텍스트 형태가 돼버립니다. 사파리 기본. 그래서 아무튼 익스체인지 BTC는 안 들어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꽁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메타플랜이도 상승률도 보셨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지금 높은 상황에도 이 기업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홀딩을 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와중에 이제 비트코인 노치는 벌써 12.3%가 넘었습니다. 어제 제가 12% 겨우 넘었다고 상당히 마일스톤을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루 사이에 또 0.33% 올랐다는 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건데 아무튼 지금 저도 이제 트위터에 썼지만 크게 밑보였습니다.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상관없습니다. 그게 지금 오피 리턴의 디베이트가 뭐 어떻게 됐든지 오피 리턴의 의미가 어떻게 됐든지 뭐 그런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어떤 행동을 하든지 커뮤니티를 무시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무시하고 행동해 버렸다는 것이 영원히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영원히 오점으로 남을 것 같거든요. 기록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기터브에 역사적으로 계속 기록이 나면서 계속 욕먹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츠의 바람이 상당히 거세고 단기간에 꺼질 만한 이슈가 아닌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딩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의 내부 이제 노드나 인프라의 성격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노츠가 뭐 별게 아니에요. 노츠는 코어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뭐냐면 옵션을 다 풀어놓은 옵션을 노드 오퍼레이터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다른 거고 이 코어는 그거를 강제로 닫아버린 거야. 한 옵션 리미트 옵션을 꺼버린 거야. 아예. 그래서 디폴트 값으로 아예 그 리미트가 없는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거죠. 제가 미스터벤 본인이 비트코인 코어를 리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 오피 리턴의 트랜잭션 하나당 오피 리턴 한 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언리미트 데이터 사이즈는 뭐 그렇다 치죠. 근데 1대1의 관계가 있었는데 요거를 1대 n으로 만들었습니다. 오피 리턴 개수에도 오피 리턴 자체 용량에도 제한이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로 막 회자되고 있지만 그 개수도 그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개수는 바깥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다 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피리턴이 아무리 용량을 제한을 시켜놔도 오피리턴 개수를 늘려면 되잖아. 아니면 멀티파트로 쪼개서 넣어도 되고 나중에 합치면 되고 막 그런 별 기술이 다 공수가 가능하게끔 오피리턴의 제한 개수를 기존 한 개에서 n 개로 바꿔버렸다는 게 메타벨린 가장 큰 거고 제가 리뷰 코멘트 단 것도 그거거든요. 그리고 개무시하고 머지를 해버렸습니다. 다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자들이 의견을 무시하고 그게 이제 노츠는 이제 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방식대로 유지를 한 게 노츠입니다. 거기다 이제 약간 퍼포먼스 개선. 그게 이제 엄청 증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비트코인 코어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는 걸 좀 미리 이펙트는 이제 천천히 오거든요. 말씀드립니다. 그 버전이 비트코인 노드 버전 30 버전입니다. 비트코인 코어 30. 요게 이제 그 무시하고 강행한 머지가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다들 엔지니어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커뮤니티 컨센서스 측면에서 커뮤니티와 상관없이 특정 사제 회사에서 비트코인 컨센서스를 건드려 보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더 이상 하나의 레퍼런스 구현으로 인정받을 수가 앞으로 없게 됐습니다. 계속. 왜냐면 계속 그때 그랬지 이러면서 계속 옛날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죠. 자 그다음 비트코인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재미로 보는 약간 팁 차트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생 상품과 뭐 스팟의 비율 뭐 가격 차이 가격 갭 차이입니다. 근데 이거 거의 이게 퓨처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퓨처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OI 수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퓨처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퓨처 쪽 가격이 그 현물 가격보다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은 스팟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전체 패턴을 보면은 스팟이 높았을 때 이렇게 눌림세로 가는 경향이 좀 강하긴 하죠. 패턴적으로 보면 그죠?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이게 반복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현재 현물 쪽 가격이 스팟보다 낮은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패턴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변하는데 얘네들이 서로 교환이 서로 이제 이렇게 익스체인지가 없으면 이게 바로 대하락장 혹은 대눌림장 이렇게 하죠. 전에 패턴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재미로 보는 차트긴 하지만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한번 웨이브가 올 때가 됐다. 스팟 가격이 또 앞으로 갈 때가 그린으로 스팟 가격이 더 높아질 때가 왔다.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인사이트를 한번 공유해 드려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